네, 오늘의 금쪽 같은 내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문자로 들어온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종목이 포스코홀딩스입니다. 매수가 30만 원이고요. 매수하자마자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예, 포스코홀딩스는 철강 대표 주면서 리튬과 니켈 사업 등을 통해서 성장 엔진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기업인데, 네. 자, 이 기업 과연 미래가 어떻게 보일지 최 실장 파트너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매수하자마자 계속 하락 이유가 뭔가요? 그게 네. 궁금한 거죠? 그렇죠. 하락하는 이유. 저는 질문을 잘못했다고. 허심탄회한 토크잖아요. 네. 솔직히 말해서 이게 궁금한 게 아니라 수익이 날 수 있냐가 궁금한 거 그쵸, 아니겠어요? 그쵸.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할 때 저는 이제 호통을 쳐요. 네. 왜 하락한 이유가 왜 중요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선은 제가 봤을 때는 포스코홀딩스 대응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이유는 2차 전지주들이 최근에 이제 기술적 반등을 좀 보여주면서 2차 전지가 실적이 좀 예상치를 상회했다. 그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거는 업황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증권사 컨센서스에서 워낙 낮춰놨던 게 조금 올라온 거지 업황이 턴어라운드가 되거나 업황이 호조세는 아니란 말이에요. 네. 대표적으로 지금 조선 쪽은 업황이 워낙 좋고 수주 잔고가 많고 실적이 좋고 앞으로 나올 이슈들도 많으니까 쭉쭉쭉 7, 8월 때 여러분 힘들다고 하잖아요. 지수. 네. 지수로 그렇죠. 7, 8월 달에 50에서 100% 이상 올라간 게 다 조선기자재나 조선주 쪽 있다고. 그럼 2차 전지는 뭐냐? 업황 자체가 지금은 턴어라운드 하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뜨거울 이유가 없고. 이건 상식적으로 제가 엄청난 내부자 정보나 어떤 고급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언론에서 다루는 뉴스만 보다도 전기차가 미국에서 판매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2차 전지들 지금 현재 리튬 가격도 폭락합니다. 좋은 게 없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업황이 안 좋은데 포스코홀딩스만 딱 불뚝 실적이 좋을 리는 없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업황 회복이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봐야 되고요. 단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지금의 상황에서 주도주구를 선택한 게 아니라 5년, 10년을 내다보고 산 거예요. 그러면 하락할 이유를 찾을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싸게 사고 더 싸게 사고 계속 모아가서 5년, 10년 투자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빠르게 매도로 해서 더 상승이 유발되고 모멘텀이 많은 종목군으로 갔으면 좋겠다. 오늘 이제 끝 시간에 네. 유망주 공개도 해드리거든요. 네. 채널 고정하시고 포스코홀딩스 상담하신 분은 꼭 그런 종목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포스코홀딩스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 철강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이제 생산량을 줄여야 되고요. 네. 그리고 리튬과 니켈 가격이 저점과 고점이 올라가야지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상승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워낙 우량한 기업이니까 장기 투자할 경우에는 매수가 위로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네. 전망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업황 자체가 아직은 여전히 조금 불투명하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짚어주신 내용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예. 궁금하세요? 고양이요. 고영이요.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실까요? 예, 21,000원에 62%인데 오늘 손절매 30% 손절매 해버렸어요. 30% 손절하셨고 그러면 한 30% 남짓 남으신 거네요? 네, 32% 남았어요. 그러셨구나. 오늘 그러면 조금 손해가 있으신데도 손절을 하셨고 남은 거에 대한 어떤 대응 전략이 좀 궁금하신 걸까요? 예. 알겠습니다. 요거 특별히 매수하셨던 이유가 있으세요? 예, 뇌 수술 로봇이 좀 미국서 승인 났다 해서 그것 때문에 했는데 네. 못 가고 그냥 계속 사람이 갈만 태우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전략 자세하게 살펴봐 드릴게요. 예. 네. 예, 3D 검사 장비가 캐시카우고 뇌수술 로봇이 성장 엔진인 고영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제가 하면 되나요? 네. 손절을 하셨다고 하니까 저희가 이제 생각할 때는 우선 비중 자체를 축소한 게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등식 축소를 하느냐 이 부분이었는데 네. 우선은 먼저 비중 축소를 하셨다고 하시니까 이제 남은 물량을 가지고 이거를 이제 더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 부분을 이제 나중에 반등할 때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인데 지금 이제 로봇 관련해서가 이제
이슈가 다시금 또 부각이 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어제 로보티스가 뭐 유상증자를 발표했듯이 이제 로봇 사업이 성장성은 굉장히 높죠. 오늘 발표한 정부에서 예산안을 보게 되면 이제 AI 관련해서도 자동차나 로봇이나 이쪽에 대해서 굉장히 대규모의 R&D 투자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장 동력이라는 부분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실적을 좀 보여주는 과정까지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싸지는 않다는 게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기대치 높았던 부분이 결국은 시장에서 문제가 좀 된 거고, 그리고 이 종목은 예전에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신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이 많다 보니까 시장이 불안하거나 좀 경계가 높아질 때는 아무래도 물량이 한 번씩 출회되는 모습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네.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절반은 정리하셨다니까 차트를 좀 보면서 이제 나머지 물량 어떻게 대응할지를 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제 고용 같은 경우가 이제 시장에서 단발성으로 좀 많이 급등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래량은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굉장히 가파르게 실리고 그 다음에 후속 거래량이 붙어주면은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지지는 않는데, 지금 이 같은 경우는 한번 가파르게 거래량 실리고 무너지고 반등하고 또 무너지니까 네. 결국 시장에서 저점, 이 주간 차트입니다. 저점은 올라간 듯한 모습이지만 상단 추세를 넘어가려면은 지금 모양을 하나 더 뽑아줘야 됩니다. 그럼 뽑아준다는 얘기는 이 가격대가 16,500원 정도 되는데 이 16,500원은 우선 넘어가는 과정이 첫 번째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가 17,500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갖고 계셨다면은 16,000에서 18,000 사이에서 원래 비중 축소를 하셔야 되는 거였는데 네. 지금 떨어내셨으니까 그래도 비중이 좀 많다면은 요 구간대에서 16,000에서 18,000 사이에서 비중을 추가로 축소하시는 게 좋은 거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17,500, 18,000 넘어간다면은 그때는 다시 한번 21,000원이라는 자리대 돌파하는 과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21,000원 넘어간다 해서 이거를 위로 하나 더 뽑아낼 거냐라는 부분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그 자리대 정도 되면은 다 마무리를 하시는 쪽으로 저는 거래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용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 때 미국 FDA 인증을 이제 획득을 했고 이제 미국 시장 그 침투 초기 국면이거든요. 네. 미국 시장 내에서 뇌수술 로봇이 본격적으로 출하가 되고 또 향후 뭐 일본, 중국, 유럽 시장에 본격적으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면은 주가는 많이 오를 수 있지만 이런 스토리는 장기 스토리이기 때문에 좀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절반 정도 또 소개를 보셨지만 이제 남은 물량에 대한 전략 저희가 한번 자세하게 살펴봐 드렸으니까요. 16,500원에서 18,000 사이에서 조금 또 다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 역시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저 토니몬이요. 토니몰이요. 네. 요거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실까요? 11,100원이요. 11,100원이요. 네. 비중은 어느 정도 갖고 계세요? 네, 5%요. 5%요. 네. 요거 어떤 게 제일 궁금하세요? 최근에 매수하셨나 봐요? 예, 이게 한 2주 전부터 2주요? 샀는데 이게 제가 화장품류 주식은 제가 이번에 처음 샀거든요. 근데 이전에는 계속 네. 2차 전지주를 많이 사다가 네. 화장품류 주식을 이제 좀 사게 됐는데 이게 계속 올라갈 수 있는지 궁금해하기도 하고 이거 어느 정도까지 목표를 잡고 이거 대응을 해야 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전망이 궁금하신 것 같으니까요. 저희가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네. 뭐 나름대로 뭐 검증된 화장품 브랜드 업체 토니볼이 최수창 파트너님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가져가십시오. 해답은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네. 심플하네요. 심플하죠. 예. 근데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화장품에서 우리나라 이제 ODM OEM 업체죠. 한국콜마 코스맥스가 상위 업체 글로벌리. 네.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이 가성비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 아마존에도 많이 들어가서 히트치고 있는 회사가 있죠. APR, 네. 메디큐브라고 브랜드. 우리 아이들도 씁니다. 저도 씁니다. 그쵸? 네. 엄청 좋아요. 난 쓰고 싶은데 비싸서 못 쓰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장품에서 생산하는 어떤 제품력이라든가 그리고 해외에서 호평받는 가성비들이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사라질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히트되는 것은 화장품 소비라는 것은 한번 그것이 이제 호평을 받고 이 붐이 일어나서 그 제품이 계속 어떤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면 지속성이 오래 가요. 다른 제품에 비해서. 네. 그런 점에 있어서 국내 올해 화장품 업계들은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 단 모든 종목이 다 좋을 수는 없어요. 거기서 APR 뭐 그다음에 최근에 코스맥스랑 한국콜마는 미국 쪽에서 이렇게 북미 영업이 이게 안 좋아 실적 좀 안 좋아 이것 때문에 하락했습니다만 여전히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는 업체.
그리고 토니모리도 충분히 그런 긍정적인 그 섹타의 상승에 힘입어서 상승을 동조할 수는 있다. 네. 차트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빨리 해드린 이유가 여러분 유튜브에 많이 올리세요. 지금 그래야지 빨리빨리 더 해드리죠. 네. 자, 지금 보면 연봉을 잠깐 볼까요? 연봉이요. 완전히 하락했어요. 네. 상장되고 나서 계속 하락한 거예요. 예? 얼마나 오르겠어요. 근데 지금 10,000원에 사셨잖아요. 10,000원대. 네. 그냥 바닥에 사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 그래서 지금 저는 10,000원대에서 전년도 고점이 17,000원대인데 저는 여기 충분히 넘어간다고 봅니다. 네. 그럼 좀 길게 보면이 아니라 최소한 저는 2만 원대까지 여기 2017년도 연시초가가 21,277원인데 2만 원대까지는 중장기로 가져가도 좋다. 네. 그럼 비중이 5%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기초적으로 좀 설명할 때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우선은 이 자리가 안 깨져야 돼요. 안 깨지면 순리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깨지면 오리걸음 되고 갈짓자 되니까 약간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저점이 8,040, 그러니까 8,000원만 안 깨면 네? 여기 많이 떨어지면 9,400원쯤 올지 않을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네. 만일 본인의 1,100원에서 10%가 빠진 9,000원 정도가 오면 5% 더 사세요. 그리고 요 8,000원을 손절가 리스크로 잡으면 네. 비중 10%에 뭐 손절가 해봐야 한 13% 되니까 그건 감수하고서 처리할 수 있거든요. 네. 그 기준으로 대응을 하셔요. 이게 안 깨지면 계속 가져가는 거고 수익은 신고가 날 때까지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뭐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이제 9월 말부터 이제 한시적으로 시행이 되잖아요. 그 관련해 갖고 또 K 화장품 주요 기업들 투신 개선될 수 있고 동사가 수출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돈도 좀 잘 벌고 있고요. 그리고 자회사를 통해서 화장품 ODM 사업까지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최수청 파트너님이 이 종목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좋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8,000원 깨지지 않는다면 계속 가져가고 뭐 9,000원 오면 비중 조금 더 실어가지고 계속해서 수익 내보자 최고가까지 이렇게 전략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종목은 LG 들어왔고요. 매수가는 84,000원입니다. 지금 하락세인가요? 이거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채팅을 주셨거든요. 뭐 최근에 뭐 지주회사 관심 슬슬 가져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이 LG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강주현 파트너님. 네. 요즘 LG그룹이 좀 예. 많이 힘듭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하던 LG전자 쪽에서가 이미 실적 자체가 좀 많이 꺾여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관세 영향도 많이 좀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요 근래 제가 이제 LG 쪽은 예전엔 참 좋아했었는데 요즘 LG에서 하고 있는 주력이 뭔가라는 부분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좀 어중간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LG 가전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좋다라고 했었는데 이 가전에 대한 프리미엄을 자꾸 높인다면서 고가 쪽으로 많이 갔는데 이게 또 경기를 많이 타다 보니까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구독 서비스 쪽으로 이제 좀 발을 좀 들여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구독 서비스도 녹록치 않은 그런 케이스다 보니까 아무래도 캐시카우 역할하는 LG 이 IT 전자 쪽에서가 좀 많이 약해졌고 그러면은 이제 이체 전지 쪽에서가 좀 좋아져야 되는데 이쪽 역시 요 근래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지주에서 LG가 뭐 적자가 날 일은 없겠죠. 아무래도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로열티라든지 것들 받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가 사실 실적을 못 낸다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최근 들어서 이제 2,500원 정도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발표하고 이제 중간 배당도 하겠다. 그러니까 주주 환원 정책을 어느 정도 맞춰가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 주주 환원 정책이라는 게 중요한 게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만큼 해줄 수가 있는 건데 네. 돈을 많이 못 번다가 되면 할 수 있는 한계가 명확히 있습니다. 그래서 LG 계열은 최근 들어서 주가 좀 탄력적인 부분에서 좀 제한된다라고 생각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자사주 매입소가 얘기가 나올 때 지수가 한 번씩 움직임이 나오는데 지금 시청자분께서 매수가 8만 원 하셨으니까 8만 이상은 뭐 차트를 굳이 볼 필요도 없이 언제든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8만 이상 나올 때 지주회사를 공략하려면 LG가 아닌 다른 쪽으로 공략하신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뭐 지금 지주회사들은 어쨌든 그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통과 시점에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이제 통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어떤 식으로 통과가 될지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만약에 지주사 모멘텀으로 이제 LG를 보고 계신다면 지금 어쨌든 조금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8만 원 이상에 왔을 때는 조금 교체 매매 쪽으로 전략을
전략을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LG 상담 들어봤고요. 이어서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한 가지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써니님의 종목이고요. PSK홀딩스 들어왔습니다. 매수가 67,000원에 20% 비중 가지고 있으신데 너무 오래 기다리셔서 지쳤다고 꼭 좀 상담 부탁드린다고 채팅을 주셨어요. 예, PSK홀딩스는 최근에 좀 바닥권 탈출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HBM과 관련된 투자가 공격적으로 전개될 때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기업인데 자, 우리 최수장 파트너님 PSK홀딩스 같은 류의 종목 어떻게 보세요? 67,000원이요? 네. 저도 지금 보면서 네. 머리가 아찔한데. 비중이 몇 프로일까요? 비중 20%라고 하시네요. 추가하면서 하시죠. 일단 단가를 낮춰라. 67,000원인데 지금 34,000원대에서 추가하면서 20%를 하면 네. 한 47,000원 정도 되겠죠? 평단가가 낮아지죠. 그러면 살릴 수 있는 종목이에요. 네. 하지만 67,000원을 부여잡고서 비나이다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PSK홀딩스는 이제 반도체 장비 쪽인데 현재 시점에서 지금 IT 쪽이 전체적으로 쓱 좋아지고는 있어요. 근데 PSK홀딩스가 메인으로 주도 상승하는 요인이 있냐? 모멘텀은 지금 부재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지금 34,000원대에서 한 번에 빡 살려고 하지 말고 한 4개월, 연말까지 4개월 정도 거쳐가면서 6개월 정도라고 보죠. 내년 3월 달까지. 3월 달까지 조금씩 분할을 한다. 이거 조금씩 하니까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 달에 한 3%씩 분할해서 총 20%를 6번에 거쳐서 한다. 6개월에. 그런 마인드로 해가지고 주가 떨어져도 신경 쓰지 말고 네. 뭐 31,000원이 돼도 관계없고 28,000원이 돼도 관계없고 계속 거기서 서서 모아가면 평단가를 5만 원 밑으로만 낮추면 분명 계좌 상승 회복할 수 있어요. 종목 상승 회복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 PSK홀딩스 굉장히 좋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네. IT 업황이 내년 올 하반기부터 내년에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그러면 지금 흐름에서 그런 관련주들이 따라붙는데 제가 보면 설명드릴게요. 차트를 네. 잠깐 보시죠. 이게 지금 PSK홀딩스인데 반도체에서 지금 좋은 것들이 어떤 거 있냐면 대표적으로 제 소부장에서 한솔케미칼 잠깐 보세요. 작년 여기 12월 달 저점에서부터 2월 달점 계속 해서 오르고 신고가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ENF 테크놀로지 이렇게 신고가 나가고 있죠. 그리고 SNS텍 노광공정의 펠리크 쪽에 신고가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도주가 없다 생각하는데 반도체 IT 쪽에 주도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또 코미코도 아마 있을 거예요. 코미코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따라가죠. 미코도 이거 왜 중요하냐면 업황의 섹터가 이렇게 주도 상승한 종목이 있으면 이들 종목은 같이 갑니다. 그럼 장비 쪽에서는 최근에 이제 뭐 원익 IPS도 반등이 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강하게 이 가는 건데 PSK홀딩스가 HBM 얘기 때 상당히 가다가 네. 지금 좀 주저앉았는데 여기서 같이 터닝해주다가 지금 못 가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사실 얘를 매매를 하라고 한다면 신규 시청자분들한테 얘는 하면 안 돼 지금. 얘는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가던 애들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럼 얘는 언제 가냐? 전저점을 한번 깨거나 아니면 요 시점에서 요 직전에 고점 38,000원, 4만 원대를 거래 대금이 300억 이상 딱 터질 때 그때 따라 붙으시면 돼요. 관심을 갖고 있으세요. 네. 왜냐하면 순환이 돌거든. 제가 시간 한 1분만 딱 빨리 드리면 조선 기자재 잘 보세요. 현대 마린 엔진이 이렇게 가고 있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눌렀다 가잖아요. 최근에 100% 올라왔거든요. 하나 엔진도 얘는 왜 안 가요? 얘는 왜 안 가요? 가잖아요. 네. 제가 이 코너에서 조선주 중에서 삼성중공 몇 번 진단했을 때 아우 삼성중공 왜 안 가요? 했을 때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갔죠. 이때였어요. 우리 진단할 때가. 네. 4월 달. 네. 4월 때 14,000원대였어요. 지금 얼마예요? 갔잖아요. 하나오션 어떻게 할까요? 팔고 나올까요? 더 갑니다라고 했잖아요. 신고가 나온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섹터에서 지금 움직이면 IT가 살아나고 있으니 PSK홀딩스가 후발로 좀 움직임 느리다 해도 충분히 5만 원대는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PSK홀딩스가 생각보다 스토리가 참 야무진 그런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이제 리플로우 장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게 HBM4 시대가 이제 도래가 되면은 리플로우 장비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고 또 고객사가 또 TSMC도 고객사고 네. 글로벌 오사트 업체들 향으로도 익스포저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스토리 자체는 좋은데
예, 이런 긍정적인 호재가 주가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어쨌든 최수창 우리 파트너님의 의견을 잘 경청해 줘서 좋은 결정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매수가가 조금 높으시니까 평단가를 먼저 낮추는 게 먼저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5만 원 아래까지 맞춰 놓으시면 거기까지는 그래도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씩 낮춰보시는 전략으로 저희가 내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상담도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확인해 볼 텐데요. 이번에 들어온 종목은 한국콜마 들어왔습니다. 아이스베어님 종목인데요. 92,000원을 매수하셨고 15% 보유하고 있는데 이거 추가 매수해도 될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와, 한국콜마 하면은 이제 코스맥스와 함께 대한민국 그 화장품 ODM 양대 산맥인데요. 네. 네, 현재 시점에서 한국콜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강재영 파트너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화장품 쪽에 대해서 약간 기대치를 이렇게 높게 안 갖고 있는 쪽이라서 그렇게 네. 긍정적으로 말씀을 안 드릴 것 같은데 우선은 이제 한국콜마가 시장에서 이제 국내 K 화장품 자체, K 뷰티 자체가 워낙에 지금 잘 나간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실적적인 부분을 볼 때 2분기까지가 약간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기대치가 있었던 게 관세가 본격화되기 전에 약간 사재기하자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K뷰티가 이제 관세 영향을 계속 받는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기대치를 굉장히 높게 만들어서 그만큼의 기대치 이상을 뽑아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아까 뭐 얘기했었던 API라든지 몇몇 개 기업들은 그걸 뽑아냈는데 근데 문제는 이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한 기업들이 가장 대표적인 게 한국콜마와 코스메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률이 이제 한 15% 정도만 나와도 굉장히 잘 나오는 건데 이제 APL라는 쪽이 20% 이상은 넘어가 버리니까 영업이익률 10% 초반, 10% 전후가 굉장히 약해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이미 기대치가 높아서 올라갔는데 그걸 충족하지 못했다가 결국은 하락의 배경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바로 또 설명 좀 해드리자면 지금 OEM이 OEDM 업체들 전체적으로 안정된 실적이라는 부분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영업이익률이 그게 높게는 나오지 못한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앞전에 시장 자체가 이 한국콜마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추세를 상승추에 계속 끌고 왔었잖아요. 이렇게. 끌고 가던 추세에서 앞전에 한번 여기서 살짝 미스가 나왔는데 이때는 거래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재차 반등이 나왔지만 이날 시장에서 실적 발표하면서 미스가 나면서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졌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날 이렇게 급락이 떨어질 때 어닝 쇼크로 인해서 떨어졌는데 이렇게 될 경우 최소 시장에서 받아 따지는데 약 1개월에서 1개월 반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 자리 때는 매물이 있고 이 매물을 외국이나 기관이 일부 받아줬으면 모르겠지만 전체가 다 던지고 나와버렸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개인들만 다 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 했을 때 시청자분께서 9만 원 정도라고 매수가를 말씀하셨는데 그 가격대는 옵니다. 근데 9만 원짜리 때를 넘어가서 또 소화하고 이 과정까지가 또 1, 2개월은 또 걸려야 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매수가 정도 온다가 되면은 그냥 정리하실 생각하시고 네. 이 구간대에서 현재 추가로 더 매수를 하거나 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저 추가 의견 좀 하나 드릴게요. 네. 이 한국콜마를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전망해 주신 거고 단기적인 거는 그렇게 보셔도 돼요. 차트가 무너졌으니까. 전 장기적으로요. 한국콜마나 코스메스는 얼마까지 갈까? 시총 5조 원까지 간다고 봐요. 최소한. 이게 왜냐하면 ODM, OEM 업체 글로벌 생산 역량 1, 2위입니다. 근데 지금 주요 고객사들 세계적 유수의 화장품 회사들 다 고객사를 갖고 있는데 한국콜마가 주가가 최근에 부진한 건 아들내미 두 자녀가 속속해서 그런 거예요. 경영 문제 네. 때문에. 회사의 그 생산 능력이나 이런 실적이 문제가 아니라 경영 문제에서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코스맥스는 달라요. 그러니까 북미 쪽이 이게 안 좋다는데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한 6, 7년 전에 코스맥스랑 한국콜마가 어디다 공장을 많이 설립했습니까? 중국과 해외 공장, 북미 공장에 해놨다고요. 이게 지금 관세하고도 큰 영향이 없다고요. 결국 투자를 해놔야 돈을 덜 벌 거 아닙니까? 네. 식당에 테이블이 4개 있고 짜장면 아무리 맛있게 팔아봐야 얼마나 팔겠어요? 배달도 안 하면. 테이블이 한 100개가 있어야지 막 저기 차이나타운 가면 영정이라고 유명한 네. 데처럼 손님이 막 바글바글 것처럼 생산 공장하고 투자해놨던 게 이제 서서히 돌아오는 거거든요. 이거를 탈피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차트 잠깐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한국콜마는 그 뉴스 때문에 그런 거고 경영권 때문에 자신 문제 때문에 이 코스맥스는 보시죠. 지금 완전 신고가예요. 지금 42,000원대죠. 저는 이거 40만 원 넘게 간다고 봅니다. 네. 그럼 비싸 보이죠? 시가총액 그래봐야 2조 4천억이고 여기서 100% 가봐야 5조 원밖에 안 해요. 네. 근데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1조 원대에서 2조 원대로 넘어가고 있고
지금 수주도 계속 나오고 한국콜마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들 비중이 38%, 코스맥스도 30%대. 장기 투자에도 좋은 종목이 코스맥스 한국콜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참고로 한국콜마가 미국에 공장이 2개나 있습니다. 이제 미국 이 공장 가동률이 이제 중장기적으로 아마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 기업은 자외선 차단제 분야에서 글로벌 최강자로도 분류할 수 있는데 여전히 미국 시장 내 자외선 차단제 침투율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자회사를 통해서 화장품 용기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제약바이오 사업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스토리의 스펙트럼이 꽤 넓은 기업이라는 것도 뭐 참고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유튜브로 들어온 한국콜마 만나봤고요. 저희는 다음 상담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일전기. 산일전기요? 네, 요거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11만 6,900원. 11만 6,900원이요. 하고 네. 3일 빠졌는데 계속 빠지길라 아, 그냥 실적만 좋다 계속 샀는데 매수, 이걸 팔아야 되는지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으면은 내년까지라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꼭지에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빠져요. 3일. 계속 빠져서 속상하시구나. 그러면 저희가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를 빠졌으니까 이제 찾아보니까 계속 빠질 것 같아서 더 많이 빠지는 것도 막 팔고 아니면은 돈 올 수 있는 것도 막 가져가고 되는 것도 막 가져가고.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지 뭐 올 수 있으면 조금 더 기다리실 수 있으니까 올 수 있을지 저희가 전망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산일전기. 네, 북미 뭐 전력기기 쇼티지 환경 속에서 동사도 낙수 효과를 분명히 보고 있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강재원 파트너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요? 아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보기 좋습니다. 그림상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 지금 매수하신 가격에서 주가가 오늘 종가 기준할 때 한 4% 정도 거의 하락했다라고는 말하기 좀 힘들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 목소리가 너무 힘들어하셔가지고. 그러게요. 근데 이제 시청자분께서 투자하실 때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게 주식을 물론 이제 사는 매매 타임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만은 사자마자 다 수익이 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가지고 한번 내려올 때도 있고 숨고를 할 때도 있고 시장 자체가 현재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좀 감내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아까 최수환 대표님하고 오늘 이제 종목도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들 중에서 끌고 가가지고 장기로 국내 증시 나중에 내년 내후년 시장을 보고 뭐 앞으로의 성장성 보고 할 때는 팔 만한 주식 아니고 다 갖고 가면 다 좋은 것 같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청자분들께서 장기 투자하신 분이 계시고 단기적인 접근하신 분도 계시고 다 나눠진다고 되는데 네. 지금 시청자 문의하신 분께서는 단기로만 접근을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장기로 가져가시기에는 쉽게 지금 시장에서 좀 뭐랄까 마인드가 좀 강하게 끌고 가실 수 있는 스타일은 좀 아니신 것 같아서 네. 단기적인 부분에서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전력기기 쪽에서가 이제 뭐 미국에서의 대규모 이제 뭐 전력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굉장히 실적이라든지 수주 잔고라든지 것들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년과 내후년도 수주 받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실적 꾸준히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얘기 좀 해드리고 싶은 게 시장에서 수주 산업 같은 경우는 2년 뒤, 3년 뒤까지 이미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다면 안정적으로 꾸준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약간 생겼죠. 어떤 부분이냐면 철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 품목 관세 현재 50%가 돼 있는데 이걸 통해서 만드는 변압기라든지 이쪽 역시도 이제는 관세를 품목 관세 일부를 퍼센티지로 나눠서 부과를 한다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산일전기 같은 경우도 뭐 미국의 우리나라 전력 회사들이 대부분이 미국의 현지 공장을 만들고 있고 그걸 생산을 하고는 있지만 그게 100% 다 충족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향후 2026년, 2027년에 대한 실적 전망이 약간은 미스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았던 기대치에서 약간의 이제 미스가 나기 때문에 그러면은 시장에서 변수가 생긴 거고 그러면 기대치가 약간 꺾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산일전기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서 주가를 좀 보면서 설명해드리자면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아직까지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뭐 상장에서 여태까지 많이 올라갔죠. 그러면 현재 주가가 시가총액을 볼 때 이 종목에 3조 4천 정도 되는데 그럼 굉장히 비싸냐 할 때 비싸다고는 이해 못합니다. 지금 현재 같은 산업 전력기기 쪽이 이 정도의 평가를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노이즈가 발생되면서 조금씩 흘러내리는데 하락 거래량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앞전에 강하게 움직였었던 이 거래량대를 지금 현재는 내려왔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문제죠. 그러면 이 종목은 1차적으로 약간 지지라인을 어디까지 체크를 해야 되냐면 지지라인 체크를 한다면은 이제 10만 원 초반까지는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시청자분께서 갖고 가신 매수가 대비해서 한 3, 4% 정도도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신다면은 이거 못 갖고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언제든지 매수가 전후 정도를 한번 바로 나올 수 있는데 매수가 전후 나올 때 우선은 나오시고 나서 네. 나중에 이 종목을 다시 접근하신다면은 10만 원 전후가 온다면은 그때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면은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산일전기 뭐 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어요? 저는 그 시청자와 통화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 저 잘 보세요, 시청자님. 주식 하지 마세요. 혼자 하지 마세요. 제가 봤을 때는 주식 하셔가지고 행복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지금 이거 차트 볼 줄도 모르실 것 같고 지금 요 상황 가지고 엄청 힘들어 하신다면 주식을 왜 합니까, 우리가? 행복해지고 경제적인 어떤 도움을 더 받으려고. 네. 모든 어떤 일이라는 게 긍정적으로 좋은 거 생각했는데 부정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스트레스 받는 일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하고 싶으면 한국 경제 여러 파트너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과 함께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뭐 참고로 뭐 전력기기 섹터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 잠깐 하자면은 지금 미국, 그러니까 북미 시장 내 특수 변압기, 초고압 변압기 시장은요 공급자 우위 시장입니다. 그래서 관세 리스크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그래서 관세가 부과돼서 제품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수요가 꺾일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거 참고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매수하시고 조금 계속 빠지다 보니까 놀라셔서 전화를 주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다면은 조금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만 보자. 그런 관점에서 또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산일전기 만나봤고요. 다음 상담은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들어왔고요. 매수하신 가격 8만 원에 비중이 50% 적지 않으신데 요거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처럼 묵직하고 큰 종목은 제가 볼 땐 강재현 파트너님에게 질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네, 삼성전자는 수창 대표님이 많이 추천하고 좋아하셔서 네. 최 대표님이 한 말씀 하고 싶으실 거예요. 사셨어야죠. 왜 8만 원에서 붙잡고 가만히 있어요. 우리 이 방송에서 5만 원에 사자고. 네. 5만 4천 원에 그 3, 4월 달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8만 원에 갖고 있으면서 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까 묵직하다고 했잖아요. 네. 붙어봐야 하는 거예요. 싸움은 붙어봐야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무겁다고 100% 못 갑니까? SK에서 제가 그 7만 원, 8만 원대 사서 100% 21만 원 간다 할 때 다들 놀랬단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자꾸 아유 이렇게 무거운 주식이야 대형주야 가봐야 얼마나 먹어. 안 먹어본 사람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100% 먹어보신 분들은 네. 지금 사야 되는 시기예요. 그 8만 원의 비중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50%. 50%? 아, 더 사요 그냥. 왜 하나에 사가지고 네. 10만 원 넘어가면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지금 7만 원 깨지면 6만 5천 원이 올지 않을지 저도 모르는데 네. 충분히 사자. 그럼 이제 이런 얘기하면 아이고 기업 내용 얘기 안 하냐. 포인트는 제가 이 방송에서 강재원 대표랑 같이 우리가 길거리 유튜브 했잖아요. 그때 얘기했었죠. 파운드리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바닥이다. 7%대 점유율이 이제 바닥에 가깝다. 턴어라운드 할 거야. HBM 언제까지 삼성전자가 못하겠냐. 돈이 없어, 능력이 없어, 조직이 힘이 없어. 다만 그 시기적으로 준비를 못했을 뿐이지. 그럼 HBM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세계적인 딜의 메모리는 누가 생산합니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아 우리는 생산 안 해 배째. 그럼 세계 마비 오는 거예요. 네. 그런 점을 본다면 삼성전자는 사야죠. 지금 갖고 있는 분들이 아마 아 이거 팔았다가 다시 살까 팔았다 다시 살까 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수익 잘 낼 것 같지 못 냅니다. 그냥 쭉 가져가시고 8만 원 50%면 돈을 딴 데다 투자해서 수익 난 종목 있으면 모르겠지만 없으면 현금 들고 있는 거 6만 원대 어디서든 추가 매수해서 더 많이 가져가고 네. 목표가 11만 원대까지. 네, 강재 파트너님 지금 토크 점유율이 많이 뺏기셨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코멘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균형점이 잡힙니다. 네. 저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 좀 해드릴게요. 네. 지금 삼성전자 자체가 이제 박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기 박스의 케이스인데
이번에 이제 반등하면서 7만 3, 4천 원 자리대는 한번 걸린 자리가 맞고요. 왜냐면 이 자리대는 예전부터 시장에서 저항과 지지를 받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 자리는 저항이 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이제 최수환 대표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6만 원대 아무 데나 잡으면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잡는다면은 6만 6천에서 6만 8천 사이. 그러니까 평균으로 따지면 6만 7천 원 정도 되는데 이 자리대 오면은 추가하시면 좋다라는 관점이고요. 네. 그래서 뭐 추가를 뭐 많이 하실 필요 없고 어느 정도 하신다 하시면은 평균 단가 7만 3천 정도로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중을 저 50%에서 막 70% 80%한 건 너무 무리가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6만 6, 7천 자리대에서 추가하셔서 그 추가분만 7만 3천 원 넘어갈 때 그 추가만 덜어내시면은 수익 전환이 어느 정도 되셔서 그때부터는 수익 전환해서 편하게 끌고 가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10만 원, 11만 원 갈 수 있는 종목은 맞는데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릴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생각보다 빨리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너무 한 종목 저는 그래요. 한 종목에 너무 큰 비중 실어놓으면은 매이게 됩니다. 종목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수익 전환하고 나서 직전 고가 자리 때 8만 5천, 9만 원 자리 때 오게 되면은 거기서 어떤 비중을 좀 덜어놓고 좀 가볍게 끌고 가신 게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뭐 참고로 뭐 삼성전자가 뭐 10만 원을 장기적으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제 내년도 HBM4 시대가 도래될 때 하이닉스와의 어떤 격차를 많이 줄여야 되고 또 이제 파운드리 사업 부분이 흑자 전환해야 되고 또 EBG 센서 같은 이 시스템 반도체 사업 부분들도 긍정적인 흐름이 전개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최수찬 파트너의 의견대로 삼성전자가 승승장구하게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개인적인 네. 그 판단을 내리고 있긴 합니다. 좋습니다. 일단 굉장히 자세한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전략 세우는데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고요. 진짜 주식을 찾아서 진주 반상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이 가져오신 오늘의 진주 같은 종목도 바로 확인을 해 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이제 9월을 준비하면서 이 종목을 먼저 확인하자. 강재현 파트너는 현대모비스 가져오셨고요. 최수창 파트너는 대덕전자 가져오셨습니다. 자, 최근에 가장 핫한 자동차 부품 쪽에 현대모비스입니다. 네. 강재현 파트너님이 이 종목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전에도 한번 갖고 오신 것 같은데 지금 주가가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이게 네. 어디까지 더 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 현대모비스가 사실 뭐 앞전부터 실적 개선되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 많았는데 이제 시장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얘기 나왔던 것이 로봇 사업에서 액추에이터 부분을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할 것이다 이 부분이었고 이게 이번에 인베스터 데이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가시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실적은 정상화됐고 관세 영향도 제한적이고 그 상태에서 로봇이라는 성장 동력이 하나 들어왔다가 돼서 주가 자체가 재평가받기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가 됩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오늘 장중에 뭐 32만 좀 넘어갔다가 31만 8천 원 정도에서 마감이 되었는데 이 증권사들의 목표치를 보게 되면은 이제 33만 원에서 42만 원까지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냐면 좀 호흡을 길게 정말 길게 가져가시면 너무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 회사가 자산 가치가 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50만 원짜리 회사가 지금 현재 실적도 되고 성장성도 들어왔는데 그래도 디스카운트를 받아서 목표 주가를 뭐 42만 원이 최대치다라고 하면은 정말 싼 거죠. 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앞으로의 우리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로봇은 점점 커질 거고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에서 만드는 이 로봇 자체가 아틀라스가 본격적으로 공장에 다 투입이 됩니다. 그 공장 투입되면서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 단가를 다 낮추게 되고 이게 현대차 그룹에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GM이라든지 도요타라든지 이쪽까지 다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성과 실적 등등을 볼 때는 정말 크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대모비스가 사실 오늘 종가가 너무 깔끔합니다. 제가 깔끔하다는 면이 이 지금 보이는 차트가 월봉 차트입니다. 근데 월봉 차트에서 그동안 2021년도에 고가 만들 때 종가가 딱 31만 8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를 딱 맞춰놨죠. 그래서 이 라인대가 공교롭게도 지난 10몇 년 동안에 계속해서 고가를 만들었던 자리가 딱 30만 8천 원인데 이 자리를 오늘 딱 끝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9월달 시장을 볼 때 이 자리 때부터 출발을 시작을 해버리면 위가 텅 비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1차적으로 한번 걸리는 자리대가 어디로 들어오냐면 시장에서 이제 40만 원 좀 넘어간 자리대가 아까 말했던 증권사들 목표치. 왜? 직전에 역사적 고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자리대에서 한번 걸릴 수 있다가 될 수는 있는데 이 자리 넘어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산 가치가 50만 원 회사입니다.
그 주저하는 정책 피고 있고 계속해서 영업이익률이나 목도를 다 안정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에 목표를 어느 정도 잡아야 되냐? 마디폭 하나가 열린다고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때는 주가가 한 60만 원까지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는 호흡을 길게 네. 계속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현대모비스 흐름 참 인상적입니다. 뭐 자동차 전장 플러스 전동화 사업을 통해서 성장판을 확보하고 있는 우리 현대모비스 주요 저항성 돌파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렇게 네. 의견 주셨네요. 네. 자, 월봉상 상방이 뚫려 있다. 차곡차곡 모아가자 현대모비스 들어봤고요. 이어서 최수창 파트너는 대덕전자를 가져오셨습니다. 요거는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실적이 완전 성장으로 내년에 보여집니다. 네. 어떤 실적이냐? 이 회사는 이제 PCB입니다. 그래서 PCB인데 반도체 기판 쪽이거든요. 그래서 곧 다층 기판인 MLB라고 하는 그 분야가 내년에 거의 더블 성장, 100% 성장. 올해 전망되니까 한 1,600억, 1,700억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3,000억 정도 예상이 된다. 이게 AI 가속 기량에 들어가거든요. AI 100조 투자한다고 하잖아요. 다들 미국에서요. 우리나라도 없고. 네. 거기에 수혜. 그리고 플리츠 BGA라고 하는 이 기판이 이 자율주행용인데 로보택시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성장. 플리츠 BGA는 대덕전자하고 삼성전기가 지난주에 제 삼성전기 했죠. 투자해놓은 게 조단이었거든요. 이게 내년에 서서히 이제 회복이 아니라 본격적인 성장 시기 드라이브 걸 수 있다. 그래서 대덕전자도 봐야 된다.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9월에 대비할 수 있는 종목들, 9월의 시작과 함께 봐야 할 종목들 현대모비스와 대덕전자까지 두 가지 종목 만나봤습니다.